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고등학생 학생부, 그 생기부 자기검열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요즘 한창 학교별로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생기부라는 건 학생들이 볼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는 건데 요즘 들어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검열에 나서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학생들이? 학생들이요. 네. 그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뭘지 현장 교사들 이야기로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기부는 학생들이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네. 자기 검열하는 건 그래도 암암리에 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암암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교사의 평가권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도 당연하고 수정 요청도 불가능한 건데 요즘 생기부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담임 교사가 하나 써주고 끝이 아니고 교과별로 다 적는다고 합니다. 국어 과목, 수학 과목, 뭐 영어, 과학 다 이제 교과별로 적고. 아, 그런 식으로 적는데요? 네. 옛날에는 유승민 작가는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었으면 딱 이렇게 한 줄로 딱 네. 다 퉁치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그 과목별로? 네, 그런 게 아니라 또 동아리 활동까지 생기부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종합전형으로 입시를 치르는 경우에는 이 교과별 생기부랑 동아리 생기부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에 이제 입시와 인생이 걸려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네네네. 교사 입장에서도 500자 안에 이 학생의 전부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네. 가령 마지막에 너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적었는데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말을 해달라라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지레짐작으로 자기 검열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검열을? 그럼 네. 이게 주로 어떤 과목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한국사 그리고 사회 과목 또 문학 작품을 읽거나 독서 활동을 하는 동아리 활동에서 발생을 하고 왜요? 있는데요. 예. 가령 예를 들자면 근현대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학습 목표인데 네. 그 성취 기준이 박정희 정권 당시 우리 사회 모습을 알아보고 유신 헌법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생기부는 성취 기준을 토대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떤 부분에 호기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학습 목표에 따라서 제대로 수행을 했느냐를 보는 건데요. 이걸 상세하게 적고 나서 이제 말을 했더니 학생이 와서 수업은 너무 재밌었다. 토론 주제는 너무 재밌었는데 이게 생기부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왜요? 대학 입학 사정관이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할 경우에 본인이 불리하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이름 자체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가령 교사가 이거는 배움의 활동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달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또 학습 목표 자체가 유신 헌법을 잘 비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인데 정작 생기부에는 비판 내용을 다 빼고 공과 과를 적당하게 반반씩 적어달라라고 요청을 한다거나 뭐 유신 독재라는 단어도 내가 쓰긴 했지만 경제 성장의 주축들이 되었다라던가 대단한 카리스마를 보였다라는 식으로 순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한 학생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통치가 서슬퍼런 권력을 휘둘렀다라는 문장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네. 그걸 그대로 반영을 했더니 나중에 서슬퍼런이란 단어가 좀 부담스럽다. 그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어감이 있고 또 그 뉘앙스 자체가 북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요건 빼달라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슬퍼렇다가 북한 말로 들린다고요? 네, 그 처음 근거는 들어보네. 네, 근거는 없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북한스럽게 느끼는 표현은 빼달라,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예. 대체로 이렇게 학생들이 반응하는 단어 그리고 개념이 정치나 페미니즘 또 공산주의 뭐 전직 대통령의 이름 북한 중국 이렇게 연상하게 하는 표현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 흔히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야기하는 단어로 치부되는 개념을 모조리 거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현대사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뭐 이순신 장군이라던가 광개토 대왕을 다루면 정치 이슈를 비켜나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린다고 하는데요. 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또 근현대사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배우고 토론하는 건 참 좋아하는데 생기부에 그게 있는 그대로 적히는 건 부담스러워한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입학사정관 눈밖에 날까 봐. 네, 그렇다는 거죠. 예. 또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사 14명의 삶을 다룬 책이 있었는데 네. 동아리 활동에서 이 책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네. 책에 가령 뭐 영화 파묘 주인공인 이화림 독립운동가도 나오고 영화 암살의 모티브였던 남자현 독립운동가도 나오는데요. 네. 굉장히 아이들 입장에선 재밌게 잘 읽었는데 다 끝나고 와서 혹시 제목을 빼달라. 우리 삼촌이 이 책을 페미니스트 책이라고 한다 하니까 생기부에서는 좀 삭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책이 정말 관련이 있는지 혹은 페미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알기도 전에 이제 우려를 한다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조심스러워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고등학교 교사 이야기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피읍에 관심이 있는 거 선생님만 알고 계세요. 다른데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피읍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페미니즘이라고 답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에는 더더욱 예민하죠. 그게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볼지 모르니까 그 부분, 민감한 부분 자체를 삭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민감하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저도 그걸 물어봤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요구를 해오는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 정보 창구로서 극우 성향 커뮤니티 혹은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다라는 답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학생들이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만연한 극단주의를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분위기가 이제 학생들한테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